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이 리플 XRP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합의 기대감으로 리플과 SEC 간에 이제 합의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 한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을 추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거래소는 이제 이 리플이 강세이죠. 물론 한국 거래소가 평소에 리플 거래량이 뭐 세계 1위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국에서 리플이 강세인 것만은 사실이죠.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이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화, 수, 목 이렇게 3일 동안 전체 거래량의 40%를 차지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리플과 SEC 간에 이제 18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죠. 이제 비공개 회의를 가질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에 이제 여기 이제 많이 몰린 것이죠. 리플과 SEC 간에 이제 합의를 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리플에 이제 관심이 몰리면서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이제 폭증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일단 그 해당 회의가 취소가 됐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리플이 이제 900원 근처까지 갔다가 890 얼마까지 갔었죠. 뭐 업비트 기준으로. 그랬다가 지금 뭐 그 800원이 깨지고 70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금 이제 지금 800원을 회복한 상태예요. 자, 이렇게 이제 리플과 SEC 간에 이제 회의가 취소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리플이 한국 시장에서 이제 최고의 거래량을 기록했었죠. 그때 이제 업비트 거래 비중의 40%가 리플이었대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리플이 싹 다 쓸어버린 것이죠. 그 3일 동안요. 화, 수, 목 3일 동안.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의 암호화폐 2위 거래소인 빗썸을 비롯해서 이제 주요 거래소 이제 또 코빗 이곳에서는 또 35%가 넘는 높은 수요를 보였대요. 리플 XRP가요. 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세계 최대 거래소 이제 바이낸스와 OKX와 같은 글로벌 거래소에서도 역시 리플의 거래량은 급증을 했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추월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리플 XRP에 대한 이제 한국인들의 관심이 뜨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상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을 보시면요. 역사상 가장 큰 IT 대란, 세계 항공, 철도, 통신, 은행 피해가 속출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정상 작동을 했다. 뭐 그런 제목의 소식이에요. 엊그제 그런 일이 있었죠. MS,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발 IT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뭐 전 세계 항공, 통신, 방송, 철도 뭐 이런 것들에 뭐 엄청난 차질이 빚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피해가 얼마만큼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 이런 그 마이크로소프트발 대란, 정보통신 대란이 펼쳐졌는데 그래서 이제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됐는데 이 블록체인 세계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의 대표주자, 암호화폐의 대표주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렇게 금융 시스템이 마비된 순간에도 아무 이상 없이 블록 생성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모든 정보통신 시스템, 그리고 은행 시스템 이런 것들은 중앙화된 시스템이죠. 중앙화된 시스템인데 이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제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중앙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탈중앙화된 시스템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금융 시스템 마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블록 생성을 정상적으로 하고 그렇게 이제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대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말이죠. 앞으로 이제 그 암호화폐 세계에 엄청난 호재가 되는 그런 사안이죠. 왜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마이크로발 이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고 하면서 이제 다들 뭐 뉴스를 보고 이야기를 듣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동안 뭐 철석같이 믿었던 마이크로소프트니 기타 전통 시스템들, 은행이나 이제 금융기관들 뭐 이런 것들을 뭐 철석까지 믿고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세상은 말이죠. 뭐 시간이 가면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의 관심이 이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올 수밖에 없고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발 대란으로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고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 암호화폐 세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뭐 이런 소식들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접하면서 이 암호화폐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 시간은 더욱더 빨라질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친숙하게 생각하는 코인이 어떤 코인입니까? 물론 비트코인은 뭐 암호화폐의 대장 코인이니까 비트코인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들어봤겠죠. 그렇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일단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암호화폐가 실제적인 활용도 측면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할까? 뭐 이런 걸 또 생각해 보겠죠.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대표 코인이고 또 어떤 그 비트코인을 놓고 어떤 소장 가치 뭐 이런 측면으로 해서 이제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원래는 이 암호화폐도 말이죠. 어떤 고유의 기능들이 좀씩 있죠. 어떤 코인들은 뭐 게임을 하는데 유용한 코인이고 어떤 코인들은 뭐 어떤 부분들을 결제하는데 좋은 코인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리플은 어떻습니까? 이 리플이라는 코인은 말이죠. 전 세계 국경 간 결제, 국경 간 송금 이런 것들에 이제 특화된 그런 코인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국경 간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송금하고 해외 결제를 하고 이거 하는데 얼마나 지금 불편합니까? 아직도 뭐 해외로 송금하고 송금한 돈을 또 우리가 받고 뭐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요. 이제 송금 비용도 꽤 들고 한마디로 엄청나게 복잡하고 느려요. 느려 터졌죠. 자, 그런데 이 리플 XRP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엄청나게 빨라요. 송금하면 몇 초 안에 돈이 들어와 버리고 또 송금 비용도 너무너무나 싸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은 이 암호화폐의 대장 코인인 이 비트코인에도 관심을 갖겠지만 이 실용성 면에서는 리플만큼 안전하고 탄탄한 코인이 없다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느끼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다퉈서 이 리플 XRP를 너도나도 원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리플은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이 투자에서 가격의 상승은 말이죠. 그냥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 수요가 많으면 뭐 특별한 호재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가격은 오르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공급이 또 많게 되면 암만 그 아이템에 이제 호재가 많아도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이죠. 앞으로 그 수많은 전 세계인의 관심들이 이 실용적이고도 편리한 리플 XRP라는 코인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말입니다. 뭐 지금은 저 리플 XRP가 뭐 리플과 SEC 간의 이제 비공개 회의가 뭐 취소됐다 뭐 이런 건 때문에 엊그제 급등을 한 상태에서 바로 이제 그 비공개 모임이 취소가 된 그 사안으로 인해 가지고 또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800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막 800원을 넘었어요. 다시금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리플의 가격은 말입니다. 조만간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의 관점이에요. 왜냐? 다른 거 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대선이에요, 대선.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보면 말이죠. 뭐 대선이고 뭐고 리플의 가격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장기적인 거 빼놓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 올해 11월 말 이전에 리플 XRP가 엄청난 큰 상승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11월에 대선 때문에 지금 리플과 SEC 간의 이 소송은 말이죠. SEC 측에서 이제 엊그제 비공개 회의를 취소를 했다고 해서 리플과 SEC 간의 이 합의가 물 건너 가거나 또는 뭐 리플이 패소를 하거나 리플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는 것이 저의 관점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말이죠.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리플에게는 리플 가격 상승을 촉발할 만한 엄청나게 유리한 그런 이슈들만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11월 대선에서 현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재선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승리를 하려면 당연히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암호화폐 산업을 싸고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산업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지금 암호화폐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뜨거워져 가고 있죠. 하루가 다르게요. 자, 그런 마당에 이제 미국 시민들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 시민들이 만약에 이제 리플과 SEC 간에 그 소송에서 이제 리플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리플은 이 알트코인의 대표 주자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뭐 리플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게 되면 다른 코인들도 전부 다 영향을 받게 돼요. 현재 또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그 솔라나라는 코인이 있죠. 솔라나도 지금 말이죠. SEC가 이제 증권으로 분류해 놓은 그런 코인이죠. 자, 에이다도 그렇고요. 그 외에 여타 많은 주요 코인들과 여러 코인들이 SEC에 의해서 이제 증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뭐 리플이라는 회사가 소송에서 SEC에게 패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또는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 수많은 미국인들의 민심이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이제 나쁜 감정을 품게 되겠죠. 나쁜 감정을 품고 투표장에 나가게 되겠죠. 11월 5일이 대선이에요. 미국 대선.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마당에 엊그제 이제 리플과 SEC 간의 비공개 회담이 취소됐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리플과 SEC 간에 이제 합의가 물 건너 갔다느니 리플이 무슨 뭐 패소를 할 수도 있다느니 리플에게 이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느니 뭐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이제 그 반대로 리플에게 이제 유리한 그런 상황들만 앞으로 이제 끝없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그 해외 거래소 이제 비트겟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또는 댓글란 상단에 보시면 뭐 어떤 에어드랍이라든지 또 어떤 이벤트 내용들이 좀 소개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플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가격을 향해서 줄기차게 이제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